자, 음주운전 한번 봅시다. 술 먹고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 음주운전은 농도가 0.03%가 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전에는 0.05%죠. 지금 0.03%. 강화됐습니까? 약화됐습니까? 더 강화됐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음주 처벌 내용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요거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처벌 내용, 징역, 벌금 다 외워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숫자를 시험 칠 때 숫자를 1, 2, 5, 5, 1, 2라고 딱 적으시면 돼요. 숫자를 적고 앞에 1, 2, 5는 징역형을 말합니다. 징역을 말하고 뒤에 거는 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번은 뭐예요? 0.03에서 0.08이죠? 요거는 앞에 거예요. 요게 1번입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요거는 뭐예요? 1년 이하 징역. 요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됐어?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2번 요거 기억하시면 되죠. 0.08에서 0.2는요. 앞에 거, 뒤에 중간 거. 앞에 거, 중간 거. 아시겠어요? 요게 됩니다. 요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 말입니다. 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중간 거 뒤에 거 중간 거 뒤에 거 그게 3번이에요. 그러면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은 뭐예요? 음주 측정 불허.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1년 이상 5년 이하. 500만 이상 2천만 이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하면 되잖아요. 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요 구간만 1번이 이거다만 알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1, 2, 5, 5, 1, 2 해서 1번이 뭐죠? 2번이 뭐죠? 3번이 뭐죠? 4번이 뭐죠? 몇 번만 반복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더 편하잖아. 이것도 다 일일이 암기할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용해야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도장 이거 사진 찍어 두시면 되잖아요.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면 이거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2, 5, 5, 1, 2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다. 그저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자, 난폭 운전입니다. 자, 난폭 운전은요, 1호부터 9호까지, 여기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난폭 운전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포함되어 제외돼요. 이게 작년도 2차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난폭 운전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동차 등이니까 뭐예요? 자동차 플러스 오토바이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는 난폭 운전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 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표가 나오잖아요.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비교해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자, 난폭운전은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난폭운전입니까? 여기에 있는 9가지, 이것을 2개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1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은 난폭운전이 되는 거예요.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이 무서운 거예요. 보복운전은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보복운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이제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좀 끼어들어서 그 뒷차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근데 여러분 깜빡이 켜주면 괜찮은데 깜빡이도 안 켰어. 그 뒷차가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차를 가로막고 내리면서 뭘 갖고 내려요? 골프채를 갖고 내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뭡니까? 내려 안 내려 해가지고 막 백미러 부숴버리고 창도 부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끔 TV에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보복운전입니다. 보복운전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손괴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그럼? 형법에 있는 범죄 아닙니까?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특수가 다 붙은 거예요.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맞죠? 그러니까 보복운전은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아. 이건 딱 한 번만 하더라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보복운전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보복운전 하면 안 돼요. 난폭운전은 좀 젊으면은 조금 빨리 좀 속도를 내고 달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도 20대 운전할 때는 그랬으니까. 좀 고속도로 올리면 막 밟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또 기분을 좀 내고자 하는 그런 충동은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보복운전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은 차이점이 뭐다? 특정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난폭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보복은 한 번 행위로도 성립이 되고, 난폭운전은 2개 이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성립됩니다. 그리고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러면 처벌 내용까지는 장사하게 알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알 필요 없이 요 위까지만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50조 한번 볼까요? 자, 50조는 뭡니까? 자, 요거는 무슨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잖아요? 타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좌석 안전대를 매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모든 좌석 다 안전대를 매셔야 됩니다. 앞에만 매면 안 돼요. 뒤에 탄 사람도 안전대를 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은 영유아, 그러니까 유아 보호 장구 있죠? 애들 차 탈 때 앉는 좌석 있잖아요. 조그만 좌석.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좌석 안전대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장관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안 매도 돼요. 이런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전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인데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 전동 킥보드는 승차 인원이 1명이에요. 근데 2명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요. 최고 3명까지 타는 걸 봤습니다. 2명은 서고 1명은 앞에 앉아가지고. 대단합니다. 서커스도 아니고 뭐. 대단해요.
아무 겁도 없고, 그지? 뭐, 어리니까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 장난을 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일단은 남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건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일단은. 그 행위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남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 행위는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별보호인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가잖아요. 이 차를 앞지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다 안 한다? 한다. 다 한다 다. 알겠습니까? 안 한 사람 없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노란 차 있잖아요. 그죠? 노란 차라고 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찰서장한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란 차라고 해서 무조건 어린이 통학버스는 아니에요. 뭐 노란 차야 뭐 노란색 도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색하면 다 노란색이잖아. 그렇다고 그게 다 어린이 통학버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누구한테 신고한다고? 시도경찰청장이라고 하면 틀려요. 서장한테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어린이 통학버스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요, 어린이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 등 장치를 작동해야 되고, 타고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는 요 갈로 해볼까요? 경우에만 노란색 갈로 해보시면 요거 대신에 항상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X라고 하세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항상 전멸등 등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항상 표시해야 한다. 맞아 틀려? 아니잖아요. 항상 작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표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또 시험 정답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신규 교육, 정기 안전교육이에요. 자, 신규 안전교육은 운전하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동성하기 전에 교육받는 게 신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개설했어. 그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하고자 하는 원장이 있을 것이고, 또 운전하는 기사가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이 동성을 하잖아요. 동성자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운전하기 전에, 동성하기 전에 뭐예요? 신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 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요? 예, 운영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동성하는 사람이 몇 년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걸 정기 안전교육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거는 53조 5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교통안전교육 쪽으로 갑니다. 265페이지예요. 여기 끝나면 이제 운전면허 종류를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후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후반부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마칠 때가 중간 이상 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중간 정도는 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 지금 3시간째, 2시간째 하고 있네. 2시간
하고 있네. 도로교통법이. 맞죠? 그러니까 3시간 하면은 뭐 다음 주에는 한두 시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 마무리가 돼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특가법, 교통사고 조사 규칙, 이거 다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법령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교통과 관련된 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먼저 73조 교통안전교육입니다. 자, 우리 그 교통안전교육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시면은 시청각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시청각 교육 등 방법으로 몇 시간 실시한다? 1시간 한다. 그런 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안전교육에는 특별교통안전건장교육이 있어요. 자, 오늘 대통령이 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시행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행령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시면 돼요. 자, 시행령을 보면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교통안전건장교육이 있어요. 이런 교육을 시청각 교육 또는 현장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몇 시간 이상, 몇 시간 이하 실시한다?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입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48시간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 넘겨보시면은 사이드에 답이 있을 거예요. 30시간인가요? 아닌데? 되어 있나요? 자, 48시간.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과 건장교육이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실시한다고?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자, 그 다음. 특별교통안전교육은요, 이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니까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연기를 해야 돼요. 가능합니다. 자, 연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제출한다? 서장한테 제출해서 연기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사라지면은 며칠 이내 교육을 받는다? 30일 이내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엄청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을 공부했어요. 신규 교육은 운전하기 전에, 동성하기 전에 받는 교육이고, 정기 교육은 2시간, 맞죠? 2시간이죠? 2시간. 알겠습니까?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긴급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다. 그러면 최초로 운전하려는 사람이 받는 교육이 바로 신규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미 운전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정기교육인데요. 정기교통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3년마다 하는 거예요. 3년마다. 어디에서? 예,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어린이 통학버스는 정기교육은 2년마다, 긴급자동차 정기교육은 3년마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긴급자동차는요, 신규 교통, 요거는 몇 시간 받는 거예요? 몇 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요거는 2시간 이상 받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하기 전에 받는 거고 2년마다 받는 거예요. 맞죠? 정기교육은. 근데 긴급자동차는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는 거고, 요거는 3년마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긴급자동차는 신규교육은 몇 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한 번에 비교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을 수 없잖아요. 사진 찍어야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응? 딱 비교를 해주고 있잖아,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죠. 아, 여기 오니까 약간 좀 찬바람이 좋네. 됐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운전면허 쪽으로 갑니다. 여기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운전면허 268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69페이지 보면 표가 나오죠. 앞뒤로 넘기시면 다 있는데요. 우리 법에는 그냥 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또 암기하기가 좀 힘들어서 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찍으라고요. 없잖아. 책이 없는 건 무조건 찍어야 돼. 책에 수록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우리가 일종 대형이 있고 보통 소형, 특수면허증이 있고요. 2종은 보통 소형, 그리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 일종 대형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뭐예요? 특수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자, 일종 대형은요.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일종 대형만 있으면은 대부분 다 돼요. 안 되는 게 뭐죠? 요거예요. 건설기계는 3톤 미만 지게차까지만 가능해요. 일종 대형 가지고. 3톤 미만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 소형, 군안차는 안 됩니다. 대소구 빼고는 다 돼요. 이 대소구는 어떤 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특수면허증 없으면 안 돼요. 대소구는 여기 있잖아. 대소구. 대소구. 이거는 특수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다른 면허증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구 빼고 나머지 특수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다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뭐죠? 승용차는 가능하고 승합차는 15명까지만 가능해요. 화물은 12톤 미만까지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는 3톤 미만 지게차는 일종 대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운행할 때는 일종 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해요. 이동할 때 도로로 운행할 거 아니에요. 지게차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일종 보통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도로 운행 시에만 3톤 미만 지게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톤 미만 지게차는 일종 대형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어요. 도로 운행할 때만 일종 보통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종 보통은 10톤 미만 특수 자동차는 운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소구는 당연히 뭐가 된다? 제외된다. 왜? 대소구는 무조건 특수면허증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일종 소형은 3륜이고요. 일종 소형은 3륜이고 2종 소형은 2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특수면허증입니다. 자, 특수면허증이 있어야 뭘 가능하다 그랬어요? 대소구가 가능하다. 대형, 그 다음에 소형 군안차가 됩니다. 자, 이때 소형을 잘 보시면은요. 3톤 미만, 3.5톤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미만이에요. 요거, 이하입니다. 미만하면 틀리는 거예요. 3.5톤 미만하면 안 됩니다. 3.5톤 이하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미만하면 틀려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특수면허증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대소구 말고도 2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도 일종 특수면허증 가지고 운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하가 나오고 미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일종은요, 무게는 미만이에요. 사람은 이하입니다. 이거 무게잖아요. 다 미만이잖아요, 무게는. 사람이잖아요. 무게는 다 미만이잖아요. 사람은 이하고.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얘도 무게인데도 미만이 아니고 이하가 되는 거예요. 얘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종 보통은 어때요? 10명까지 성합차, 화물은 4톤 이하까지. 그 다음에 특수 자동차는 3.5톤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소고는 당연히 제외되죠. 왜? 대소고는 무조건 특수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종 소형은요, 125cc 초과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자 할 때는 2종 소형이 있어야 됩니다. 125cc 이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하 같은 경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근데 초과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야 돼? 2종 소형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 2종은요, 사람이든 무게든 다 이하예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무게도 이하고, 사람도 이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1종은. 사람은 이하고, 무게는 미만인데 예외만 하나 있죠. 얘는 무게인데도 이하죠. 자, 그러면 이하 미만이,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다 이것도 보고 외우시면 되는데, 문제를 제가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일종, 보통, 그 일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거, 이거 찾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1번. 자, 기업. 일종 보통입니다. 12톤 미만 화물차. 니은. 11톤 미만 화물차. 디귿 12톤 화물. 리얼 11톤 화물. 자, 일종 보통으로 운전 가능한 거 다 찾아봐요. 몇 개가 있어요? 3개입니까? 뭐예요, 3개가? 응? 뭐예요? 보고 대답해봐. 기억, 또, 니은, 또, 리얼, 요건 확실히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요것도 아니에요. 2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맞다고 생각하는지 난 알아요. 11톤 미만은 12톤 미만에 포함되니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맞다고 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 보면 안 돼요. 미만 이하가 들어가는 것은 어디까지 된다 하는 걸 말하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11톤 하면은 12톤 미만에 포함되니까 맞다고 봐야죠. 근데 11톤 미만 화물차 하는 거는 뭐예요? 11톤 미만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맞아 틀려요. 12톤 미만까지 가능하지 11톤 미만까지 가능하다 하면 안 되잖아요. 미만 이하가 붙으면 범위를 나타내는 거라, 범위.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종 보통으로 화물차는 11톤 미만까지만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12톤 미만까지 가능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건 아닌 거예요. 조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만 이하가 붙은 거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요까지, 요 이하까지, 요 미만까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말. 이렇게 단독으로 놓으면은 포함되면 맞고 포함 안 되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되는데 미만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은 범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세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만 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자, 연서 면허증도 한번 볼까? 근데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집니까? 맞출 시간 다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데. 안 그런가? 여러분들은? 또 저녁에 자습을 하니까 뭐 똑같은 건가요? 어? 나는 안 그런데. 나도 저녁 스케줄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또 밤 11시, 또 11시 한 15분쯤 돼요. 마치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또 다음 또 스케줄이 있어요. 일은 아니지만. 매주 목금은 목요일 날은 교육받는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제 늘 매주 가는 거고, 그런 또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하고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론은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경찰하고 오늘 수업 하루 듣고, 저녁에 복습하고, 그럼 또 다른 날에 또 하루 정도 경찰학 하지요. 하면은, 한 오전 정도 다시 한 번 더 법령을 다시 한번 복습해도 좋고요. 나머지 시간은 이론을 복습해 주셔야 돼요. 이론은 이제 배웠으니까 제껴놓고 법령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업할 때 잘 듣고 저녁에 복습하고 다른 날은 이론을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술 들어가면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해결해야 돼요. 시간 없어가지고. 이론은 수업하지 않는 날에 경찰학을 공부할 때 이론을 공부하세요. 이론도 거의 50% 나오잖아요. 이번 시험에도 이론이 50% 나왔잖아요. 알겠죠? 이론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예요? 법령 공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법령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날에는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이 좀 범위가 좀 적든 많든 이론 하루 하세요. 법령 하루 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끝나면은 이론도 같이 끝나줘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좀 난다 이 말입니다. 기출 따라가면서 또 이론과 법령을 또 한번 끝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직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또 최종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론 법령을 또 한 번 끝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론 한 3번, 법령 3번 이상 봐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론은 다 했으니까 이제 혼자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인강 틀어놓고 따라가도 되고, 어떻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법령 끝날 쯤 되면은 이론도 한번 끝날 수 있도록. 알겠죠? 그리고 바로 기출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서면허증은요, 종류가 2가지예요. 1종 보통이 있고, 2종 보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종 보통은 똑같아요. 성룡차, 성합차는 몇 명? 그 다음에 화물차는 2종 보통은 성합차는 화물차는 맞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연습할 때는 성룡차, 성합차, 화물차를 가지고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1종 보통 연습면허증이 있다면 성룡차 15명, 성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런데 2종 보통 연습면허증이 있다면 성룡차 10명 이하 성합차 4톤 이하 화물차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원에 가면 전부 다 뭐예요? 성룡차 아니면 화물차 아닙니까? 화물차가 전부 다 몇 톤이에요? 1톤이잖아요. 맞죠? 커봤자 1.5톤이잖아요. 뭐 4톤 이하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연서면허증 2개가 있는데 2개 동시에 시도경찰청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시에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연서면허증은 효력이 언제까지입니까? 연서면허증을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자, 1년인데 1년 이전에 정시면허증을 받게 되면 연서면허증 어떻게 되죠? 효력이 사라집니다. 왜? 정시면허증을 가지고 연습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연서면허증 취소정지인데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면허 취소정지라고 되어 있잖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은요, 취소 정지가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면허증은 취소 정지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연서 면허증도 정지 취소가 됩니까? 연서 면허는 정지 처분하는 게 없어요. 정지 처분하는 자체가 없어요. 취소 처분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식 면허증은 정지도 되고 취소도 돼요. 그런데 연서 면허증은 취소만 됩니다. 정직하는 자체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됩니까? 연서 면허증은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되죠? 첫 번째, 고의가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을 위반했을 때예요. 이런 경우는 연서 면허증을 어떻게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두 가지인 경우, 고의가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했어요.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면허가, 연서 면허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취소가 안 돼요. 본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취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 학원 강사 선생님 지시에 따르다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그러면 면허 취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연서 면허 취소 안 됩니다. 또 사고를 일으켰지만 단순 물피사고예요. 사람은 안 다쳤어요. 단순 물피사고입니다. 그런 경우도 연서 면허증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떤 경우에 취소가 된다고요? 고의가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두 번째는 법령을 위반했을 때.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가 안 된다고요? 학원 강사 지시에 따르다가 사고가 났어요. 취소 안 됩니다. 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일으켰어요. 취소 안 됩니다. 또 사고는 났지만 단순 물피 사고인 경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연서 면허 받은 사람 준수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수사항이 이거예요. 면허증을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성차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운전 연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운전을 받는 사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알겠죠? 왜? 일단 여러분 집에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은요, 안 좋은 게 뭐죠?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학원에 있는 차들은 뭐예요? 조수석에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럼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연습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도 뭡니까? 2급 사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학원 강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돼요. 그럼 차는 멈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운전을 잘못하다가 들이박으면 그냥 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탄 사람이 뭐예요? 남편이 점점 목소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면 오히려 아내는 뭐죠? 주눅이 들어가지고 운전을 더 못해요. 옆에서 막 소리 지르면 더 쫄아가지고 운전을 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을 10분 정도 연습, 15분 정도 연습을 시키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지금 운전 잘하지요. 지금 내 차도 끌고 다니는데. 운전을 잘 하는데, 처음에는 운전면허증은 나하고 동갑이거든요. 동갑인데, 나보다 운전면허증 먼저 땄어요. 근데 내 결혼하고 나서 운전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운전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내가 대구에 있을 때, 법원 앞에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운전 연습하기 편해요.
다 퇴근하면 좀 조용해요. 그래서 이제 법원하고 검찰청이 같이 있었으니까 그 뱅글뱅글 돌면 돼요. 10분, 15분 되니까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막 불안하잖아. 들이박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 싸우겠다 해가지고 내가 바로 다음날 학원에 가서 돈 주고 한 일주일 정도 연습해라.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연습하고 나서 내 차를 운전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하는 거지. 오토니까 이제 뭐 힘을 시동 끄지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뭐 이제 수동 같으면 시동 잘 끄지고 하는데 오토니까 꺼지는 건 없거든요. 아주 부드럽게 출발하고 브레이크 밟고 헐 났더라고. 그리고 나서 연습하니까 굉장히 편해요. 내도 마음이 편해요. 지금은 이제 내가 한 번씩 집사람이 운전하고 옆에 탑니다. 그럼 집사람 불안하지? 그냥 겁을 줘요. 안 불안해. 운전 잘하고 있어. 해. 하면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못 타요. 겁이 나가지고. 운전을 뭐 한 1년, 2년 해도 옆에 타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나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내가 옆에 타면은 자기가 긴장이 된대요. 지금은 굉장히 좀 운전을 잘 합니다. 나보다 더 터프하게 운전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 하면은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알겠습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습 면허증 가지고 운전할 때는요,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운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행 연습 표지를 차에 붙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뒷차가 연습 중이구나 해서 피해 다녀요. 피해 줍니다. 안 그러면 뒤에만 차가 빨리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빵 하면 또 운전하다 쫄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행 연습이라고 표지를 딱 붙여서 운전하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연습하는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비켜갑니다. 알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면허 결격 사유는 쉬었다 합시다.